안녕하십니까. 요약택입니다. 오늘은 카카오티블루 협의회의 진짜와 가짜를 판별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카카오티블루 가맹 사업이 진행되는 모든 지역에서 협의회가 결성됩니다. 그런데 그 협의회는 진짜와 가짜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크루의 권익 신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카카오의 입장만 대변해주는 협의회도 있습니다. 영국의 산업혁명기에는 아동과 여성들까지도 노동의 착취가 너무 심했습니다. 그래서 일정 연령 이하의 아동에게 노동을 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공장법이 출현했고, 개인은 약함으로 집단의 힘으로 자본에 대항하기 위해 노동조합이 출현했습니다. 오늘날 크루 한 사람은 카카오라는 거대 플랫폼과 그 어떤 상호작용도 할 수 없습니다. 2022년의 보도를 보면 카카오는 전국의 가맹택시 중 78%를 꿀꺽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 카카오티블루는 이미 36,000대가 넘어섰습니다. 카카오 가맹택시가 전국을 장악하자 2021년에 택시모빌리티 가맹점주 협의회가 결성되었습니다. 아시아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택시모빌리티 가맹점주 협의회는 이중 매출 또는 이중 수입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결성되었습니다. 전국 택시노동조합연맹에 달린 댓글로 보자면 모가협은 크루의 권익을 위해 카카오와 투쟁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협의회의 성격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른 단체인 것으로 보이는 한국개인택시티블루 협의회는 공정위의 257억 과징금에 대해 콜 몰아주기는 사실이 아니며 257억의 과징금은 부당하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개인택시평의회라는 단체도 결성되어 있는데 이 단체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횡포를 규탄하자 한국개인택시티블루 협의회 회장은 일부 서평회가 택시를 대변하지 못한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카블에 가입한 개택의 불만 1순위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중 매출 또는 이중 수입의 문제입니다. 크루들은 KM솔루션이나 디지티모빌리티의 매출액의 약 20%를 납부하고 카카오모빌리티로부터 매출액의 약 16%를 돌려받는데 이 16%가 매출로 잡힙니다. 제가 만약 5천만 원의 연매출을 올렸다면 저의 매출은 연 6천만 원으로 잡힙니다. 6천만 원 중 1천만 원은 구경도 못 해본 계산상의 돈이 되겠습니다. 이 결과 간이과세가 일반과세로 넘어가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하기도 하고 부과세와 소득세를 과다 납부하고 의료보험료 등이 올라갑니다. 2022년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맹수수료 납부 구조가 희한하다며 바로 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가맹수수료 납부 구조가 이렇게 희한하게 된 것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약 7,700억의 투자를 유치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즉, 매출을 부풀려서 상장을 한 다음 이 빚을 갚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약 20%의 현금이 오가는 효과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카카오 측의 답변은 한결같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와 KM솔루션은 회사가 다르므로 이중 매출이나 이중 수입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더 이상 대화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다른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노동조합과 달리 협의회는 임의단체이므로 카카오 측에서 이 협의회를 인정하지 않으면 협의회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노동조합은 법정단체이므로 회사가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상관없이 노동조합이 성립합니다. 카카오는 카카오가 인정하지 않는 협의회와는 그 어떤 대화도 하지 않습니다. 카카오는 국회의원 앞에서는 머리를 조아리지만 이미 관료제의 폐해에 빠져 크루들과 소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카카오와 크루의 이해관계는 모든 사안에서 아무 관련이 없거나 서로 상충되거나 서로 일치합니다. 오른쪽 기사에서 장강철 한티업 회장이 공정위에 257억 과징금이 부당하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과징금은 카카오가 김앤장과 해결할 문제이지 협의회가 관여할 문제가 아닙니다. 크루들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는 이중매출 또는 이중수입의 문제입니다. 공정위의 257억 과징금에 대해 카카오와 크루의 이해관계는 아무 관련이 없다입니다. 카카오와 크루의 이해관계가 서로 충돌되는 사안에서 진짜 협의회는 카카오와 충돌할 것이고 가짜 협의회는 충돌하지 않고 카카오의 지시사항을 잘 이행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협의회와 가짜 협의회를 판별하는 기준입니다. 이중매출 또는 이중수입의 문제를 외면한다면 거론조차 되지 않는다면 진짜 협의체가 아닙니다. 이쯤에서 저의 경험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제가 수십 년 전에 아파트에 입주했을 때 입주자 대표 외에 동대표들에게 인기 좋은 형님 한 분이 있었는데 아파트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기 전날 어떤 업체를 선정해달라고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알고 보니 그 형님은 전세입자이므로 동대표 자격이 없는데 업체에서 미리 심어놓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7년 전쯤 지역주택조합의 사기를 당한 적이 있어 비상대책회의를 결성해서 대행사에 대항했는데 비상대책회를 가장 방해한 사람은 최초의 밴드를 만들었던 밴드장입니다. 그 밴드장은 조합원들에게 인기가 높았지만 저는 그 밴드장이 대행사가 미리 심어놓은 사람이라고 확신합니다. 미리 심어놓은 사람은 인기가 좋고 친화력이 뛰어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지역 협의회의 경우 밴드장이 이른바 반대파들을 밴드에서 강퇴시키고 지역본부의 지원 아래 협의회 회장에 취임하고 카카오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밴드장은 인기가 좋고 친화력이 뛰어난 사람인데 저는 카카오가 사업을 위해 미리 심어놓은 사람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크루 개인과 소통하지 않습니다. 다만 권력을 가진 국회의원에게는 납작 엎드립니다. 카블 가맹 사업이 진행되는 곳에 협의회가 결성됩니다. 이 협의회가 이중 매출이나 이중 수입의 문제를 외면한다면 가짜입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